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의외로 이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 질문의 비중은 기존과 다르게 좀 학생분들이 엄청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고 많이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데스크탑처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애플 제품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맥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클램쉘 모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램이라는 게 조개가 이렇게 입을 닫았을 때 그 모양을 따서 클램쉘 모드라고 하는데, 윈도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클램쉘 모드가 왜 필요할까? 요즘 노트북은 고사양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데스크탑, 일반적인 작업에서의 막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두 개 사기에는 조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저처럼 작업을 하거나 외부에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외부에서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이것을 파일을 다시 옮기고 세팅을 다시 하는 과정이 되게 귀찮지만, 노트북 하나로 이것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에 갈 때는 노트북만 쏙 뽑아서 이제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케이블을 연결해서 더 큰 화면의 모니터로 파일이나 세팅에 이동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의 사양은 편의성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C타입이 있는 모델이면 가장 좋고, 뭐 HDMI가 있는 모델이어도 괜찮고, 이제 편의성에 차이가 있지 모두 사용은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가장 좋은 것은 USB Type-C 출력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이제 저가형은 한 30만원대 정도에도 볼 수 있고, 고가의 모니터들은 이러한 기능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USB Type-C로 충전과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제 허브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진짜 맥이 Type-C를 사용하고 나서 엄청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구입을 해야 되지, 좀 저렴한 브랜드로 구입하면 이제 좀 많이 망가지는 그러한 이제 Type-C 허브인데, 이거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하도록 하고, 하지만 만약 노트북에 이제 HDMI 단자가 있다면 굳이 허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에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GPU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리뷰를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외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가장 비싸긴 하지만 울트라북처럼 가벼운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할 때는 좀 유용한 그런 이제 가장 적합한 제품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져요. 자,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환경에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니터가 필요한데, 만약 모니터가 타입C 출력이랑 충전을 모두 지원한다면 연결 방법은 되게 간단히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이렇게 모니터의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 하단에 보면 충전까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하나로 충전과 출력을 모두 하는 모니터의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이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모니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C타입 허브를 연결하고 HDMI 포트에 모니터를 연결하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방법 중 하나이죠. 하지만 여기서 클램쉘 모드라는 것은 노트북의 화면을 끄고 이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주로 작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모니터를 닫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에서는 그냥 화면이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윈도우 10은 여기서 배터리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검색으로 요 덮개를 닫을 때의 설정, 기본적으로 보면 덮개를 닫았을 때의 기본값이 모두 이제 절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원을 사용했을 때를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노트북의 화면을 닫아도 노트북이 잠금이나 화면이 꺼지지 않고 다른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은 닫혀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죠.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요거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 안 해갖고, 그 다음에 해주면 좋은 것은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면 복제를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트북의 화면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한다면 확정으로 해놓고 써도 되는데, 클램쉘 모드로 사용한다면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만약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한다면 여기 디스플레이 그냥 요런 것만 위치만 좀 바꿔서 내가 사용하는 이제 포지션에 맞게 설정만 해주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공식적인 클램쉘 모드가 없기 때문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에서 얘가 이제 배터리 사용이랑 전원 사용이랑 지금 두 개 있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함으로 설정하면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얘를 이제
모니터 케이블을 뽑아서 들고 나가잖아요. 노트북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모니터를 연결한다면 전원도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절전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맥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맥에서는 클램쉘 모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처럼 별도로 세팅을 안 해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만 꽂으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됐어. 화면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전도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모니터를 연결했다고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맥에서 클램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키보드나 마우스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클램쉘 모드가 활성화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맥북도 닫혀 있어야 클램쉘 모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처음에 얘를 꽂는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진 않거든요. 그때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한번 건드려주면, 봐요, 지금 뺐다가 처음에 연결했을 때는 모니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서 깨워주게 되면 맥이 바로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윈도우나 맥이나 노트북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얘를 데스크탑, 그러니까 맥미니나 이러한 이제 작은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발열입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노트북을 닫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해보면 화면을 닫았을 때가 열었을 때보다 조금이나마 발열로 인해 스로틀링이 더 잘 걸리기 때문이죠. 저도 오래전부터 맥을 사용했고 이렇게 클램쉘 모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노트북마다 환경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열로 인해서 노트북에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것을 맥에서는 공식적으로 클램쉘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료를 더 찾아본 결과 애플에서 덮고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상판과 하판 사이에 뭘 두고 덮지 말라는 그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요즘 노트북들은 키보드 위로 발열이 많이 이제 올라오긴 하지만 쿨링을 거기서 메인으로 하진 않거든요. 요즘 노트북들의 구조를 보면 보통 옆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쿨링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쿨링을 해서 옆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오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닫는다고 해서 쿨링이 뭐 키보드 이제 위쪽으로 더 통풍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맥에서 이러한 모드가 꽤 괜찮은 점이라면, 최근 나온 M1의 경우 발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 인텔 맥보다 M1 맥을 사용했을 때 클램쉘 모드로 썼을 때 더 이제 뭔가 마음에서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래도 클램쉘 모드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스웰링 현상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나마 해결책을 좀 찾는다면, 이제 맥에서 배터리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클릭하면 배터리 수명 관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노트북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지금 갤럭시북에 연결해서 보면 배터리 및 성능이라고 옵션이 있잖아요. 갤럭시북의 경우 최대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보통 클램쉘 모드로 쓰게 된다면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만약 클램쉘 모드로 주로 쓰게 된다면 이러한 옵션이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노트북으로 데스크탑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노트북 하나, 데스크탑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최근 컴퓨터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노트북도 작업하는 데는 그렇게 이제 무리가 되진 않거든요. 물론 고사양 작업을 하면 다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처럼 USB Type-C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가형 노트북들은 Type-C 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전이랑 파일 전송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ype-C로 모니터 출력이 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 아마 노트북의 성능도 점점 더 좋아지고, 만약 이 GPU가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면 좀 괜찮긴 한데, 그거는 살짝 이제 이제 당분간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마 이제 맥에서 M1 후속작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맥 사용자분들이 이런 클램쉘 모드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맥미니의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맥북 에어를 구입하고 맥미니 사도 어차피 모니터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냥 맥북 에어에 이렇게 쓰면은 더 사실상 이제 맥미니가 이제 스로틀링이 덜 걸릴지언정 뭐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맥북 에어가 쩌는 것 같습니다.